안녕하세요. 이관영 학생입니다. 어, 저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한 보고서를 홈리스를 선택했습니다. 음,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홈리스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어, 또 사회복지가 홈리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 세계 국가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나라마다 급속하게 변화된 인간의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복지 욕구가 분출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마다 사회복지 정책과 구성이 다르겠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미비한 대책, 무관심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리서치 보고서의 소논문 과제는 미국 사회 또한 한국 사회 포함해서 사회복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복지 분야로 홈리스 복지를 선택한 것은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거나 소외된 그들에게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회생의 기회를 주는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 노숙자 사회복지 분야의 욕구와 주요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노숙자 홈리스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관리 체제가 어려운 사회 문제 하나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숙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시했고 정부와 국민들도 노숙자 문제를 심각한 당면 과제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노숙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노숙자 문제로 LA에만 약 6만 명 그런 당면 과제로 떠올라 시급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 1%가 노숙자로 추정되었고 그 수는 약 220만 명입니다. 또 영국은 한 36만 명으로 돼 있고 일본은 약 한 만 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노숙자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고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어하면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를 곤란하게 하고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서적인 사고와 활동이 이 능력이 결여된 정신 장난자, 알코올 중독자, 거리인 등을 말합니다. 어, 이러한 복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노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 발생한 노숙자들은 노숙을 시작한 동기가 대부분 실질 및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숙자들과 구별이 됩니다. 노숙자에 대한 외국의 풍부한 연구와 적절한 대비책에 비해 우리나라 연구는 아직 초본적인 단계에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미흡한 시점입니다. 부족한 연구 상태에서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미흡한 홈리스라는 미흡한 복지시설을 대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의료 지원 체계 비공식성 또 위치 혹은 시설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제공 체제의 부재, 정부의 민간에 대한 파트너십 부재, 노숙자 의료
윤리, 노숙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윤리, 미흡한 노숙자 재활 사회복지 정책, 이 밖에 보고되지 않은 여러 가지 미흡한 복지 정책의 실패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사생활이 보호되는 주거지가 제공하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개선 요구되는 거, 의료 지원을 통한 건강 회복, 또한 인문학 강좌를 통한 삶의 의미,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제도와 필요성, 정신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에 대해 노숙자에 대한 보호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면 종합적 대책 수립, 쉼터 마련 및 급식소 지원, 의료 지원,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상담 및 의뢰 기능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서지를 이해제 리서치를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제가 인용한 참고 서지를 나열했습니다. 노숙지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나열했고, 또한 사회복지사의 현장에서 복지사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세상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그에게 사회복지사 역할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구성하고 기획하는 기초가 되는 정부의 지원을 도움이 필요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몇 가지 사회복지사 역할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홈리스들을 자원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홈리스에게 식량이나 주거, 법률적 도움이나 다른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지원과 연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는 홈리스들을 위해 새로운 사회정책을 형성할수록 활동하고 법령 등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는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을 진행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사회 정의와 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집단들을 위해 지역사회 욕구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자원 활성화 등을 노력하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복지 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그것을 제 느낀대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사회복지 대상으로 나 혼자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균형이 있고 평등화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물론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경제적으로 가정 불화나 가난에서 오는 자괴감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족 질병을 오랫동안 보살핌으로 오는 빈곤의 고통을 가진 가정도 있고, 또 부모의 그런 무책임감으로 상실한 채 버려진 아이들, 자라서 길거리로 방황하기도 하고, 또한 경제 능력이 상실한 가족은 그들의 삶이 참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겠죠. 또한 그로 인하여 마리화나나 마약 술에 중독돼 거리에서 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국빈자들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은 사실상 식생활밖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약 300불에서 많게는 700불까지 받는다는 것을 약간의 그런 보고서를 썼는데, 자기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죠. 홈리스들에 대한 정부 정책금으로 지정한 돈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수혜자의 불만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인 홈리스 쉼터를 위한 것과 정부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만 적용되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느낀 점, 또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점, 홈리스들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한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뭐 대충 말씀드리면 뭐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텐트나 이런 거 살고 있고 한 두세 명이나 무리를 지어서 많게는 1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은 없지만 임산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렌트비를 주로 못 내가지고 거리에 내몰린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그렇게 그들의 그런 사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이제 느낀 점을 나중에 이제 여기 썼는데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일반인들에게 거친 항의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길거리에 방황하는 원이 된다는 예, 이유입니다. 누구나 보는 눈과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부정적인 시선이 이웃 간의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그런 수혜자에서 이렇게 배제된다는 그런 저희 소감을 적었습니다. 음, 또한 그런 홈리스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또 이렇게 보고서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뭐 LA에 뭐 6만 명 있고 그러한 이렇게 있었던 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 같은 거 그들의 그런 삶의 애환이라 그럴까 힘들어하는 그런 그의 삶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살고 있고 또한 지내고 있고 또 이렇게 환경이 막 그 각종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홈리스들에 대한 사회적인 복지 작성이 된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나왔고 뭐 8마일씩 제가 투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들과 같이 이렇게 자기도 하고 같이 밥을 얻어먹으러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8마일씩 걷습니다. 거기는 LA는 먹을 거하고 이렇게 풍부한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옷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다녀야 됩니다. 먹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루에 8마일씩 걷습니다. 굉장히 뭐죠? 날 뜨거울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어, 제가 또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노숙자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자 보호 제도와는 법적 근거인 사회복지 사업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앞으로 법 테두리 안에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후속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는 거리에서 잠을 자는 거리 노숙자와 응급구호 차원에서 프로그램화된 노숙 쉼터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 또 노숙인 주거 지원 필요성 말씀드리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실직 노숙자라 부르며 실질적 문제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노숙인 문제를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삼아 노숙인 쉼터, 재활 프로그램, 자활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시도해왔지만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많은
노숙인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시간이 흐르면서 노숙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아닌 쉼터유지 정책이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노숙인 문제는 일시적인 쉼터유지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숙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꾸준한 법 제령, 노력을 기울이며 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제정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홈리스 지원센터 운영, 응급구조 서비스 현장 응급지원 등 응급구호 서비스, 편의시설 제공, 자활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임시 거주지원사업, 매입 임대주택사업, 또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 문헌입니다. 노숙인 복지연구회 한영 이렇게 쭉 했고요. 자, 사회복지 그 홈리스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교회들 그런 중요하죠. 교회가 역할이라 그럴까? 굉장히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썼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사역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노숙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는 것입니다. 떠들다 보면 주거역 청함 및 비와 햇빛을 피하고 잠자리를 편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저처럼 떠나지 않는 습성이 되어 있다. 이거는 전자의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하죠. 정부에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만 수많은 법칙, 규칙, 법령이 정해진 제도적 장치, 까다로운 수혜자 자격지침, 심태에서 엄격한 규칙, 이제 버기면 바로 퇴소 등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규칙대로 그들을 다루고 지키라 강요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억압과 강요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에게 그런 저항의 요소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리 교회는 그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바라봅니다. 인간으로서 인정해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등한 시선이 그들과 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하나님이란 모두의 아버지, 큰 구성에서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의 방황을 멈추고 마약, 술 멀리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의 귀함을 가지고 그들의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고 형제자매의 칭찬을 받고 형제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점점 마음의 눈이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회 밖으로 사람을 취급받는다. 사회 밖에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일반 사회 구성으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결론을 지어집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재활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끝없이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가족에게로 사회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꿈을 그들에게도 확연히 있다. 교회는 그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사회복지 관련 구성체제와 연계되어 교두보 역할도 하고 개인의 도덕적인 개념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본다면 미래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출발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저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